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전입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주식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회원님께서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달라, 라고 일단 요청이 있으셨고요. 거창한 분석까지는 아니고, 네, 간단하게 일단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건데 사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난 나쁜 이야기 듣기 좀 거북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뭐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실 일단 전문가 입장에서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런 신약 개발 기업들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투자를 할 때 투자 비중을 다른 종목보다는 좀 적게 들어가는 편이고요. 심지어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몇 개를 골라서 소개를 해드렸었고, 그때도 말씀해드렸었죠. 사실 신약 개발 기업들은 이런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정보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되게 제한적이다, 어렵다. 네, 그리고 이 신약 개발이나 어떤 그 성공이나 실패나 임상에 대한 성공이나 실패나 그 과정들이 있을 때 그 어떤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항상 커요. 임상에 대한 어떤 결과가 안 좋았다. FDA 뭐 판매 승인을 시도했는데 뭐 결과가 안 좋았다. 기술 수출을 했는데 아유 뭐 환불당했다. 계약 해지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좋지 않은 소식들이 있을 때 주가는 갑자기 급락을 하는데, 급락의 정도가 좀 심하게 나오죠 항상. 내지는 또 성공을 했을 때 급등이 나오는데 급등이 된 결과가 좀 심하게 나오죠. 근데 문제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힌트를 얻는 게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전기차 관련주 투자를 한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체감이 되잖아요. 요즘 사람들 전기차 많이 타더라. 예약 많이 하더라, 계약 많이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감이 되고, 뭐 스마트폰 체감이 되잖아요. GPT 체감이 되고요. 하지만 이 신약 개발업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는 거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감을 하거나 느끼거나 이런 게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보에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분석을 하는데 상당한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비중을 크게 들어가는 거는 좀 어렵다, 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카나리아 바이오를 아마 역사를 아는 분들은 투자를 그렇게 세게 하기가 어려운 기업임을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원래는 이 두올 산업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 두올 산업을 투자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되뇌어 봐도 투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어떤 기업이냐면 옛날 기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올 산업 자원개발 기대감의 강세. 참고로 두올 산업은 원래 자동차 부품 기업입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 중에서도 사실 2008년도, 2009년도,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합병을 하고 나서,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전 세계에서 이 유일무이하게 플러스 성장한 자동차 회사가 현대기아차였죠. 그 금융위기 때도 엄청난 성장세를 기록했고, 결국에는 2009년도 이후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 날아갔는데 그때도 좀 소외받았던 기업이 두올 산업입니다. 어쨌든 뭐 자원개발 기대감의 강세. 쉽게 말해서 돈 되는 건 이것저것 다 하던 회사입니다. 다 하던 회사였고요. 다른 기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최근 카나리아 바이오의 이제 강세 이유죠. 그러다가 중간에 이 난소암 치료제를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자동차 부품주가 자원개발주가 되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신약개발 회사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었었고요. 하지만 이 과정만 겪었다면 또 제가 이렇게 또 안 좋은 이야기를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 친구는 상장 폐지가 되었어요. 두올 산업은 상폐되었습니다. 상폐가 되었고, 상폐가 되고 나서 이 나중에 이제 두올 물산이라는 이름으로 이 KOTC 시장에 등장을 하게 되죠. KOT 시장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KOTC라는 게 뭐냐면 장외 주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 주식이 아니고요, 장외 주식인데 그 장외 주식들 중에서도 조금 우량한 거,
거래소가 봤을 때, 너는 그래도, 조금 이제 사람들이 거래하기 쉽게 만들어주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 좋은 회사가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몇 개 기업들을 선정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뭐, 키움을 비롯한 HTS에서 매매를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게 이제 KOTC 종목들이고요. 조금 우량한, 그런 이제, 장애 주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KOTC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 종목은 아니고요. KOTC 기업들입니다. 뭐 똑같이 주문할 수 있어요. 거래량 많은 거는 이렇게 50만 정도 넘어가기도 하고요. 익숙한 기업도 하나 있네요. 불수원. 네, 불수원. 아마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용해 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불수원도 있고 이런 KOTC 종목이 있고 이 두원물산이 이 KOTC 종목이었었죠. 그러다가 현대사료랑 합병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요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연속 상한가 갈 때만 하더라도 사명이 이제 현대사료였습니다. 현대사료였었고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 식량난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러면서 사료주들이 한번 급등을 했었죠, 그때. 유독 많이 올랐었던 게 이 현대사료. 였었고, 보시다시피 상상. 7연상인가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상상. 급등을 했었고요. 급등하고 나더니 조금 있다가 합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원이랑 합병을 합니다. 합병을 하고 사명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저는 그래요. 이 옛날에 자동차 어쨌든 전신은 같잖아요. 기본적으로 중간에 이제 현대사를 합병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가 갖고 있는 성질이 자동차 부품이었다가 상폐가 되었다가 상폐되기 전에 뭐 그때 당시에 자원개발주들이 유행이었습니다. 자원개발주들 유행이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사주들 있죠. 뭐 지금 이제 포스코 인터지만 옛날 이름은 대우인터. 대우 인터내셔널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주식 하신 지 조금 몇 년 되신 분들은 원래 포스코가 인수하기 전에 대우 인터였다는 거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뭐 LG 상사 이런 상사주들이 너도나도 자원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쿠스코 LB라든지 여러 자원개발주들이 이제 급등을 기록하게 됐었고 그때 유행할 때 두오리가 자원개발 사업에 진출을 했었죠. 진출을 했었고 진출을 했었지만 그렇게 두각을 보이지 못하고 주가도 뭐 몇 번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자원개발주로서 하지만 결국에는 상폐 되었었고 상폐되고 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난소암 치료제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죠. 예전 기사들 몇 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현대사료 주인된 두올물산 인수단가는 현 시세의 5분의 1 수준. 이게 이제 작년 4월 기사입니다. 1년 전쯤 되네요. 이래도 되나? 코스닥 12 돌려막기 카나리아 바이오는 어떤 곳? 잇따른 12 발행 후로 사실상 무자본 M&A 거래에 가까워. 이게 합병 이후에 나왔던 기사죠. 그리고 뭐 몸값 뻥튀기 논란에 뭐 투자자 걱정만 커진다. 네. 또 볼까요? 7연상 현대사료 경영권 양수도 계약 후 5배 올라. 뭐 쉽게 말해서 자본이 많은 회사입니다. 자본이 많은 회사입니다. 뭐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 이 주식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셨거나 최근에 이제 물리셨거나 이런 분들은 이 카나리아 바이오와 그리고 이제 난소암 치료제 난소암 치료제도 나름 이제 순항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로서 보여지는 소식들만 놓고 본다면 저는 그 뒷배경까지 생각한다면 머리가 아픈데 일단 보여지는 소식만 놓고 본다면 임상도 성공을 했고 이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네, 난소암 치료제. 요것만 보고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장밋빛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역사들을 보게 된다면 사실 저는 의구심이 너무 많이 생겨요. 이 기업에 대해서 과연 믿어도 되나? 이렇게 잡음이 많고 솔직히 이 정도 회사는요 어느 정도 급이냐면 네이처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RNL 바이오 같은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렸었는데 아니면 신라젠
네, 진짜 항상 잡음이 많고 아니면 아싸리 잡음이 많을 거면은 깔끔하게 쌍용차처럼 해결을 해버리든가. KG 그룹 품에 안겨갖고 신차 개발도 하고 신차 판매도 순항을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진짜 최대 매출 달성도 하고 뭐 이렇게 뭔가 아싸리 문제가 됐던 거 다 해소를 해버리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주든가. 그것도 아니고 지금은 글쎄요. 최근에도 이렇게 이제 주가가 급등을 보이다가 급락을 하고 했었는데 이때 이제 뭐 보고서 관련 이슈가 있었었죠. 예. 솔직히 골아픈 기업입니다. 예, 골아픈 기업이고 좋은 소식이 있다 한들 믿어도 되나? 라는 의구심이 드는 기업입니다. 일단은 과거에 있었던 이 기업의 행적들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단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기술적으로 넘어가서 보게 된다면 일단은 또 어려워요. 예,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옛날에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급등을 하고 나서 뭐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결국에는 자 이렇게 강세를 보였었던 초강세를 보였었던 점상이었으니까 초강세를 보였었던 요 라인 그리고 이후에 조정이 나왔잖아요. 차익 물량 나왔고 조정이 나오면서 생겼던 이 방어선 올라갔다가 밀렸는데 이 방어선 이 라인을 갖고 현재 지지고 볶고 있는 거예요. 쭉 가면은 반등 한번 해주고 쭉 가면은 또 반등 한번 해주고 그 여기서 지지고 볶고 하다가 돌리는데 성공했단 말이죠 지금.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급등했다가 눌러주고 뭐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봤을 때 사실 뭐 이런 지지선에 대한 또 확인 내지는 이 지지선 확인하고 나서 돌리는 것까지 확인하고 들어갔던 이분들이야 뭐 사실 나쁠 거 없죠. 네, 하지만 좀 어려운 게 보시다시피 급반등을 합니다. 지지선에서. 하지만 급반등 이후에 바로 급락입니다. 역시나 장대 양봉 이후의 흐름 보세요. 바로 급락입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는 듯 하더니 또 급락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윗꼬리 캔들 많죠 지금? 확 올라갔다가 확 빠집니다. 확 올라갔다 확 빠집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절대 쉬운 종목 아닙니다. 이거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도 멘탈 보통 멘탈 아니에요. 과거의 어떤 이 기업의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와 저라면 진짜 홀딩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급등이 나오더라도 그 며칠 안에 무조건 급락이에요. 내지는 장중에 급등이 나오면 전부 윗골이 달아버려요. 그게 지금의 이 카나리아 바이오거든요. 일단 솔직한 말로 속 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웬만하면 이런 종목들하고 연을 안 맺으시는 게 제일 좋고 네,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이 종목을 어쨌든 선생님 말은 알겠는데 어쨌든 나는 보유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으로서는 잘 봐요. 윗골이잖아요. 왜 윗골입니까? 과거에 급등을 하면서 이 기업이 만들어줬었던 역사적인 저항 이 라인이잖아요. 이게 지금 고스란히 지금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 이거 지금 못 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도전했죠. 또 윗골이잖아요. 못 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두 가지 힌트를 이제 가져갈 수 있죠. 첫 번째, 일단은 장중에 지금 가격에서 앞서 뭐 이런 바닥에서도 아니고 지금 가격에서 슈팅이 나온다면은 일단 파는 게 낫겠구나. 확률상. 이걸 지금 넘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기 힘드니까 일단 확률상 여기서는 파는 게 낫겠구나. 장중에 슈팅이 나왔다. 장중에 올라간다. 어떤 좋은 호재를 끌고 올라가더라도 파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명확한 지지선 이 기업에 대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만한 명확한 지지선은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딱 한 라인밖에 안 보여요. 딱 보시면은 윗골이 달고 밀리는데 방어 어디서 합니까? 여기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밀리는데 방어 어디서 합니까? 여기잖아요. 역시나 이번에 갔다가 밀렸을 때 방어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해야겠죠. 못하면 이제 깨진다 봐야죠. 못하면 깨진다 봐야죠. 근데 이런 어떤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게 얘가 또 하한가 갔다가 또 회복하고 이런 사실 이 지랄 맞은 흐름들 보여준 전례들이 많아갖고 진짜 이걸 갖고 대응을 했더니 깨지고 또 회복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 보여지는 것 갖고만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 더러운 기업입니다.
더럽다. 네, 더러운 기업입니다. 동시에 예측이 힘든 기업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최근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장중 슈팅이 나오면 파는 게 낫겠다. 슈팅이 나왔다. 매도하자. 왜? 앞서 나왔었던 것처럼 꼬랑지기 달리면서 슈팅이 나오더라도 쉽게 올라가지 못했던 전적이 최근에 있기 때문에 슈팅은 매도가 맞습니다. 확률상. 세 번째, 일단은 딱 보니까 35,000원 라인만 가면은 방어를 해주려는 흔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요 급등했던 거 있잖아요. 어쨌든 갭 돌파였고 시작하자마자 슈팅이 딱 나오고 장대 양봉으로 확 말아 올렸던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고가놀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통통통 튀면서 여기서 일단 방어선을 구축하는 건데 일단 방어선 여기 있네요. 이게 안 깨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여기서 배수진을 치는 게 맞을 거예요. 추가 매수를 하고 나서 깨지면 손절, 안 깨지면 슈팅 기다려보는 거고. 무슨 말 이해되셨죠? 일단은 종가상 여길 지지하는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단가가 이제 뭐 이렇게 높은 가격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4만 몇천 원 이렇게 있는 분들은 고민이 좀 되죠. 기도 매매가 답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너무 이제 고가권 공략이기 때문에 좀 각오를 하셔야겠죠. 고가권 매매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탈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식이 올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주식이 오른다고 확신을 가지기가 어렵단 말이죠. 워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랄 맞은 기업이고 워낙 지랄 맞은 기업이라 사실 언제 악재가 터져도 저는 이상할 게 없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조금 더러움을 많이 보여줬던 그런 기업들, 뭐 신라젠이나 아니면은 뭐 네이처셀이나 이런 기업들과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 저는 제 신념이 이런 더러운 기업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자. 내지는 하더라도 나 혼자 하자. 저 방송에 소개 안 합니다.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를 방송에서 이야기를 안 하죠. 저렇게 상한가를 하고 주목을 받고 하지만은 여러분들께 관심 가지라는 이야기가 1도 안 합니다. 이유는 이런 과거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매도 기회가 생긴다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 만약에 물렸다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방어선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배수진을 치시든가 뭐 추매를 하든가 하거나 종가 지지하는 거 보고 그 다음 반등 나오면 털든가 하는 식으로 대응을 짜셔야 될 거고 난 추매하기 싫다라고 하신다면은 여기까지 보는 게 맞겠죠. 깨지면 일단 손절 하는 식으로 가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이것마저 깨지면은 그때부터는 방어선이 그 아래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 갭 돌파가 나왔으니까 요 갭 라인까지 밀리는 거는 각오해야겠죠. 근데 그러면 손실 데미지가 너무 커지니까 거기까지는 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상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한 어떤 제 개인적 의견을 질문하셔갖고 그에 대한 일단 답변을 드려보았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기업이기 때문에 보통 멘탈로는 사실 안 하는 게 상책이고 난 멘탈 좀 강해 라고 하신다면 뭐 적당한 비중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은 영상 하단에 링크로 달아놓았습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 입장해 주시면요. 뭐 장중에 뉴스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 전략이나 내지는 공부할 만한 거리들 많이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놀러와 주시고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카톡방 아니니까 마음 편히 놀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전이었습니다.